보니까 눈앞에서는. 네, 그냥 앞뒤하고 뒷집 형님하고 보면 막 싸우는 얘기가 있어요. 눈앞에서는 그리고. 왜냐면 이게 동네를 이끌어가는 그 리더의 희생정신이 투철하는 건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다 취해버릴까. 이 동네도 그렇게 해가지고 힘을 좀 주셨나 네, 우리가 최초에 시작했잖아요. 대한민국 1호예요, 이 동네가. 봐요. 2002년도에요. 2002년도 1호.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 어떤 지원이라든지 네, 이런 녹색농촌 체험 그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예, 예. 2억 원 지원 받았어요. 국가에서 지원을 국가에서 받으셨어요? 2억 원 지원. 그거는 완전히 그냥 지원입니다, 용자가. 문제가 아니고 지원. 그때는 그렇게 신청해가지고 하면 모든 전국에 있는 농촌이 평균적으로 다 2억 원씩 지원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 그럼 모태우 정부 때 아니에요? 노무현 정부 때. 노태우는 2003년도 1987. 맞아.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이고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이것이 처음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해. 아이디어가 그쪽에서 나와가지고 시작해서 그때 당시 그 농림부 장관이 최초로 밀방에 와가지고 축소하고 그렇게 했어요. 처음. 왜냐하면 이게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런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동료들은 여기서 마을에서 같이 하는 친구가 좀 능력 있고 젊은 친구예요. 네. 네, 좀 재력도 좀 있고 집안이. 동네 사람들 뭐 보니까 뭐 다 할머니고 뭐 해봐야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수고해봤자 이 사람들한테 뭐 다 나눠주니까. 또 돌아올 건 없고 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난 못하겠다 해서 가족만 따로 해요. 지금 따로 그렇죠. 다시 그게 2002년도부터 시작했는데 2007년도에 떨어져 나갔어요. 이거 근처에 사고 있는 거예요? 네, 바로 이 동네에서 그냥 또. 예.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또 하던 놈이 또 한 놈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예, 그렇게 돼요. 그래서 배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녹색 이 체험마을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는 강의를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녀가지고 이 동네에서 국가에서는 지원해주는 것으로서의 그 임무가 끝나지만 맞습니다.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사후관리라는 것은 크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디 팔아먹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만 하지. 예. 동네 주민들 사이에 생기는 갈등은 조정해주지 못해요. 그거는 주민들 자체에서 스스로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이익이 생기기 전에 아주 그거를 잘 만들어요. 일단 그 운영 체계가 그냥 투명해야 되고, 네, 투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정해야 되고, 뭐 그 동네 무슨 이게 파벌이 형성돼가지고 뭐 힘 있는 사람들이고 뭐 부녀회장으로 뭉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만 동네에서 뭐 이런 국가 지원이 됐다고 해서 뭘 자기네가 뭐 다 해버린다면 힘없는 저기 국가에서 다 같이 벌어먹고 살라고 한 취지를 이거는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공정성 문제. 그 다음에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 이거 우리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 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그거 세 가지 외에다가 이제 농촌의 이런 운영 체계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그거를 집행해 나가는 그 리더들이 그 사람들이 진짜 희생할 수 있냐? 네, 희생할 수 있냐? 그러면 희생을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또 하나 그 이면에는 또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들을 왜 가지고 우리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런 것들이 타협이 돼요. 안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하다가 중간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싸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농촌 체험이 지금 깨진 마을이 거의 60% 이상 다 깨졌어요. 없어요. 지금 못해요. 싸우니까. 발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옛날에는 정부에서 그 지원해주는 형태가요. 어디 동네 주민들한테 뭐 그때는 주민들 공동으로 된 땅이 없으니까 거기 재력가 누구 땅에다가 이제 건물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땅은 건물은 동네 주민들 전체의 공동 소유지만은 땅은 또 그 주인 거잖아요. 또 그 주인하고 그런 문제 생각이 서로 살기 안 좋았을 때. 네, 뭐 나중에 되면은 뭐 이게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몇 10년간 몇 년간 이거 뭐 무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돈 욕심이 생긴 재산권 임대료를 뭐 500만 원 내내 1000만 원 이렇게 하면 마을 사업은 안 되는데 근데 그게 다 싸움이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많고 우리 양평 자체에도 지금 현재 전속해 있는 것은 한 28마을 학원들인데 공동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 우리 마을이 지금처럼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본목으로 해서 딱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어떤 그 마을의 유지 수준의 사람이 다 잡고 그렇게 하는 마을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저기 뭐 능력 없고 이런 사람들은 다 소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에요. 이 마을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구나 자기가 명시적으로 나는 안 하겠다, 참여 안 하겠다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다 해서 이거 해야 되거든요. 그 지도자가 그렇게 그걸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 공정하게 하고 투명하게 하고 또 이익이 생겼을 때 또 정당하게 분배하고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원칙을 먼저 규칙을 아니면 뭐 주민들끼리 어떤 약속을 먼저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에 따라가지고 이 사업을 해나가야지 처음부터 해가지고 주민들 처음에는 다 그래 정부에서 돈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출자하는 게 아니라 다 뭐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든가 정부에서 받든가 해가지고 돈 들어오는 거니까 공돈 같죠.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국가에서 지원 그거 누구 돈이냐고. 그거 나도 똑같은 나도 갈라주고 내한테도 나눠줘야 될 돈 아니야?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어른들이. 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확실한 규정과 규명하고 설명하고 다 이해를 시킨 다음에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그런 원칙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해야지. 나중에 안 그러면요. 이웃집끼리 싸우고 지도자들끼리 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최초에 그 2억 원이란 돈을 어떤 비용으로 대부분 쓰셨습니까? 와가지고 우리 2억 원이 뭐에다 썼냐면요. 참 웃기는 것이 뭐 정자 몇 개 지어주고. 그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정자 몇 개 지어준 거 가지고 여기 사업이 됩니까? 그렇죠. 그 후에는 주로 뭐 건물 지어주고 뭐 체험관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실제로 공동으로 그런 거 지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사실은 그런 건 중요하죠. 그렇죠. 네. 건물은 없어도 그 비닐하우스 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 소개할 수 있는 실속 내용이 중요해요. 그럼 2억 원이라는 돈을 실질적으로 현금화해서 지급받는 게 아니고 어떤 물건으로 인한 금액 계산을 통한 2억이란 그렇죠. 현금으로 딱 요즘 그럼. 그렇게 주는 일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없고 요즘은 지원하게 되면은 건물을 지원하면 정부에서 다 담보로 잡아가지고 못 팔아먹게. 물담보로 해가지고 할 수 있을까? 몇 년 전에까지만 해도 지금은 뭐 바뀌었다고 하는데 관리기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10년, 15년 동안 못 팔아먹게 하다가 15년 후에는 이제 정부에서 못타치를 해요. 그리고 수립 배분은 어떤 형태로 진행하고 계십니까? 여가집에서는? 우리 수입 배분 하는 것은요, 일단은 두 가지가 합니다. 생계형 수입 배분하고, 그다음에 배당형 수입 배분하고 이렇게 하는데, 생계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공정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만약에 근무를 뭐 해야 되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이제 회원이 돼가지고 이제 하는데,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원장님이 와서 싶다 같습니다. 뭐 어린이집이 뭐 한 세 군데가 온다. 그러면 어린이집 한 군데가 30명씩 세 군데가 오면 이제 최소한으로 그 운영은 세 팀으로 운영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안내할 사람 세 사람 필요할 것이고 한 사람이 30명씩
이렇게 해서 오면 90명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90명을 밥해 먹이려고 하면은 최소한 3사람, 4사람은 주방에서 일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거를 뒤에서 관리하는 관리원들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 그날 필요한 인원이 진행하는 사람 3사람, 밥하는 사람 7사람, 사무실 한 3사람, 10사람 예. 필요해요. 그 수도 있잖아요. 그게 최소한. 아. 예.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인원이 이렇게 오니까 10사람이 필요해요. 예. 10사람. 내일 또 그런 규모로 오면은 또 10사람이 필요하면 예. 사무실 하는 사람들은 뭐 그대로지만 그거는 그 자치제에서 뽑아가지고 예. 투표를 해서 뽑아서 이제 맡겨서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네. 순서를 정해놔요. 순서를 누구 다음에 누구 다음에 누구를 정해놓으면은 그게 하면 내일 새 팀이 오면 오늘 나왔던 팀은 쉬고 내일 그 다음 팀 세 사람이 나오는 이렇게 순환 보직. 네, 그게 순환 보직을 한다. 예, 그게 공정이죠. 맞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누구든지 똑같이 기회 비용을 줄 수 있도록 하니까. 기회는 똑같이 줘야 돼. 네. 연세는 상관없어요. 아니 여러분 진행을 할 수 있는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진행 파트로 보고 예. 도저히 진행은 안 되고 주방 근무 웬만한 나이분들은 거의 주방 근무 서브할 수 있으니까. 예, 예. 주방에서 밥하고 그릇 씻고 뭐 하는 예. 거. 그거를 이제 그 능력별로 다 마을에서 보면 다 알잖아요. 네, 네, 네. 이 사람이 손님 왔을 때 가이드 해가지고 안내해서 설명하고 다 할 수 있다. 안 되는 사람은 주방 파트. 그런 사람 뽑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마을 사람들 데리고 저도 교육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그게 체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안 그러고 이제 어떤 마을 가보면 다 했다가 오늘도 저기 분양해, 내일도 분양해.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동네끼리 나중에 싸움이 나요. 아니 그러면 이게 이 사업이 분회장만 저기 밀려서 먹으라고 한 사업이냐 아니 해가지고 싸움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생계형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일하는 부분하고 그러니까 두 번 생계형이라고 할 때는 이제 당장 일하면 어디 가서 일해도 수익은 발생되니까. 일당은 수입이 발생하고 일당은 줘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걸 생계형이라고. 생계형이라고 또 예.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쭉 해가지고 이제 연말 가서 이제 해보면 우리가 계산해보면 돈이 안 남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돈이 남았을 때는 배당금. 그 운영비 지출 그 순서에 따라 가지고 어디 우리가 빚진 게 있으면 빚 먼저 갚고 내년도 예산 운영비 뭐 얼마 정도 예비비 적립하고 그 다음에 뭐 한 다음에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배당금이야. 만약 돈이 1,000만 원이 나왔다. 그 인원이면 뭐 10명이나 10명이나 하면은 그거를 이제 평가해서 분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계형은 평가를 안 씁니다. 그거는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위원장님이 하루 나와가지고 8만 원, 7만 원 결정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오늘 우리 생계형으로 저거 지급하는 것은 다 일단 뭐 8만 원을 하자, 7만 원을 하자면 능력 있는 분도 7만 원, 저 할머니도 7만 원 똑같이. 당일 지급하는 겁니다. 생계형은 똑같이. 당일 지급하는 겁니다. 예, 당일 지급하는. 나왔을 때, 근무일에 나왔을 때. 근데 나중에 남아가지고 배당할 때, 그때는 똑같이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 사람은. 그거는 그렇게 해버리면 그게 리더나 이런 사람들은 뭐 그거 안 되는 거잖아.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소득 그 기준표를 협의해가지고 이거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걸 결정해. 호봉 일부도 시골하는 이렇게 만들어서 아니, 어떤 식으로 이걸 배분할 것이냐. 그거는 뭐 호봉수로 정하든 뭐 하는데 우리는 소득 기준표라고 해가지고요. 뭐 기여도 그다음 여기 또 하는 임원인가 아닌가. 뭐 출근 일수. 그다음에
조합원이냐 아니냐 아니면 회원이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런 기준을 해가지고 네네. 그 부분마다 점수를 매기죠. 그 100점 만점 네. 점수를 매기잖아요. 점수를 매기면은 어떤 사람은 출근이 뭐 25번을 해야 되는데 4번밖에 안 나와요. 기여도가 약하니까. 이게 다 되면 그러면은 25번 중에 4번이면 이게 몇 점이 나느냐. 네, 그렇죠. 그래서 개인별로 다 점수를 내보면 이게 점수가 다 통합이고 그러면 이 나온 총합을 배당할 금액으로 나눠보면은 이게 1점수당 얼마라는 게 나오죠. 네. 네. 이해했습니다. 네, 이해되죠? 네.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런 기준은 이제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지 누가 예. 어떻게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정책이랑 현재 정관을 만들라는 그러니까. 얘기네요. 우리 지금 현재 여기서는 사업자를 어떻게 만들어요? 협동조합으로 했든지 아니면 영농조합법입니다. 영농조합법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그 법인으로 영농조합법인으로 하는 것은 이제 세제 혜택. 세제 혜택 때문에 딴거 없습니다. 이건 협동조합으로 해도 혹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협동조합으로 하는 것이 더 이익인지 영농조합으로 하는 것이 그건 자문을 통해서 진행을 해봐야 될 거다. 농업회사법인. 농업조합으로 농업 그 회사로 하는 것이 더 이익인지 아, 이런 거는 그 부분마다 다 다른 저기 세제라든가 뭐 지원하는 형태라든가 의무 책임 이런 게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번 그 전문가한테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거고요.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는 영농법이 뭐 영농법이나 농업법인에서 네. 그런 쪽으로 해야 되고 얼마 전에 보도로 많이 나왔지만 이 영농법인의 농업법인에서가 우리나라에 문제가 지금 네, 많습니다. 왜냐하면 문의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어디 세금 탈출하려고. 땅 특이하는 그런 그 저기 단체로만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새는 그 영농법인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해요. 예. 주 사업은 어떤 걸 운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농사짓는 것 중에서. 그 원장님 왔다 갔지만 네네. 우리는 프로그램을 이제 네네. 월별로 프로그램이 약간씩 좀 틀리지만 예. 그 대표적인 것이 뭐 옥수수 따는 거 있고 감자 캐는 거 있고 옥수수, 감자, 고구마 캐는 거 고구마 캐는 거. 그다음에 여기 그거 말고 이제 저 우리 자연적으로 하천에 있잖아요. 네, 네. 물리로 해가지고 거기 물놀이 하는 물놀이. 물고기 잡는 거.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선생님이 만들기 나름입니다. 다른 그거를 찾아보면 얼마든지 찾아봐요. 그리고 여기 인절미 만들고 네, 인절미 만드는 것도 무침 만들어 있고, 보고 메밀 그거는 통떡 그냥 만드는 만들면 것도 되는 있고. 거예요. 그러니까 주 땅을 통한 것은 옥수수, 고구마, 감자, 뭐 기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네, 생산물에 그렇게 대한 하는데 것들은 이제 많이 주 하는데 사업으로 이제 해가지고. 땅 하게 되면 땅이 필요하고, 네. 그때 농사 짓는 거 해가지고 그거 하면 농사를 직접 지어야 네, 되고, 네, 네. 농사 짓게 되면 또 일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토끼 뭐 먹이 주기 뭐 네, 여러 그런 가지 되는 거예요. 그냥 거는 하다 보면 우리가 뭐 약 먹이 주는 거니 뭐 하여튼 그 달라요. 동네 그 환경에 따라 가지고 네. 바닷가 뭐 있으면 바닷가에 무슨 뭐 채취한 거 우리도 그러면 바닷가니까 뭐 그게 법에 저촉되지 않은 걸 찾아내서 예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예,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상품화 해가지고 그걸 마케팅해야 돼요. 예. 만들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마케팅하는 것도 예.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돈을 주고 방송국을 들었어요. 돈을 주고 예. 처음에는 예. 홍보도 해야 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 누구도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렇죠. 예. 처음에 MBC, KBS, 뭐 SBS 하여튼 방송 불러가지고요. 그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불러서 야 우리 이거 하는 거 있는데 와서 찍어서 좀 방송 좀 할 수 없냐. 그건 전부 다 자체적으로 하신 거죠? 자기 자본으로. 자기 자본. 혹시 이업원에 대한 재산적 어떤 지상물 이런 설치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국가에서 지원은 전혀 없었고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딱 양평군에서는 어떤 지원이 있었습니까? 이제 그 후에 이제 사업하면서 우리가 지원받은 것이 이제 우리가 그 찰옥수수 냉동 가공 사업을 하고 네네네. 그걸 해서 지원받은 게 한 1억 한 6천만 원. 무상 지원이었었습니까? 융자 융자 20%입니다. 융자를 해주셨습니다. 20%입니다.
그다음에 저기 아청문경 사람이라 해가지고 양평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자 숙소가 없어. 예. 공동 숙소가 없으니까 숙소 2동 짓는데 6개 방 6개짜리 2동 짓는데 그 2억 9천만 원. 그리고 그것이 전부. 그리고 저기서 그 진행을 하기에 이제 그 어떤 조합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를 들자면 여기에 마을의 인구가 10명이었다 하면 몇 분 정도가 조합원이 다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제일 처음에 제가 할 때 마을 회관에다가요. 네네. 이러이러한 문제로 저기 뭐 한다고 그러니까 이장을 통해 가지고 다 모이도록 예. 해라. 전 마을 주민들이 마을 중에 다 모이도록 해라. 예. 앞으로 이러이러한 저기 뭘 하려고 하니까 네네. 예, 이거에 참여할 사람, 네. 안 참여할 사람, 네. 예, 그걸 분명히 오늘 해가지고 정관을 만들어서 예. 그 정관을 조항 하나하나 읽으면서 네. 그렇게 해가지고 독해를 하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참여하지 못할 사람, 예. 그 아주 나이 들어가지고 예. 못할 사람, 자기가 특별히 외부에 업무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안될 사람, 여러 가지 형태의 못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찍어버리고 나는 있지만은 그렇게 여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나 하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명시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런 거 하고 할 사람 안 할 사람을 확실하게, 왜냐하면 이게 국가에서 지원한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만약에 개인적으로 나 20만 원씩 출자해서 출자만 모여서 해버리면 그건 그렇죠, 아무 말도 없는 거지만 어떤 국가에서 마을 공동명의로 어떤 걸 돈은 끌어들이고 예. 그거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안 모여서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말씀. 그러니까 이게 돈 받는 그 형태가 예. 국가 지원이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그거는 결정할 수 있는.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그 동네 같은 경우에는 국가 지원이 100%였으니까. 네. 그럼 마을 동네 주민들한테 100% 권리가 있는가? 그럼 지원을 모여서- 그러면 예? 어느 부서에서 지원을 혹시 받으셨는지, 혹여나 정부 중앙부처에서. 중앙부처에서는 그때 농림부가 아, 농림부 소관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조합원 구성을 할 때 마을에 관해서 했었습니다. 네. 근데 조합원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어떤 시스템은 한 가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가구 안에서 2분, 3분 다 조합원들 됐었습니까? 아니면 한 가구만 하나 1인만 됐었습니까? 개인이 자격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무도 그러니까 개인, 그러니까 부부가 있으면 부부가 다 원하면 다 하는 아,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영농회사 법인을 했을 때 법인에 대한 어떤, 조합원의 출자금을 또 두셨습니까? 안 그렇죠. 아, 마을 진짜? 사람들이 이제 동네 나이 드신 분한테 출자금 내고 이거 하라고 그러면 나 아, 100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아, 야 나이 몇 살인데 나 그거 내놔가지고 지금 하냐? 안 돼요. 다 그러죠. 그거를 오로지, 그거를 이제 정부하고- 그 정관을 만들 때 네. 옛날은 지금은 그런 거 잘 안 통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잘 통했거든요. 네. 가라고. 아, 네? 문서로만 동네 주민들이 얼마씩 출자한 걸 다 만들어 놓죠. 예.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운영이 다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우리 여기 아래 마을에 영훈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처음에 운영이 안 되다가 나중에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앉으니까 이게 출자를 했어요. 네. 어떤 사람은 50만 원, 20만 원 출자했는데 이제 회사 운영해도 이제 그거 출자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출자한 사람들이 그냥 싸움 생겨. 그렇죠. 어? 너 출자했는데 왜 배당 안 해? 왜 안 해줘? 뭐 이렇게 싸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해. 근데 제 비용이 들어가려면, 예를 들자면 법인을 설립하려면 법인에 대한 기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법인에 대한 그 옛날에는 네. 자본금 그 정해진 상한선이 있어요. 예. 어느 정도 자본, 예. 이런 정도 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 원, 예. 이 회사는 뭐 자본금이 1억 원 예.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법원에서 옛날에 증명할 때 하루만 예. 통장 집어넣어가지고 자네 갖다 보여주고 다 진단 찾아도 됐었어요. 예, 그런 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아. 지금은 그게 가능해요. 지금 이제 그런데 법인을 만들려고 그러면
최소한 뭐좀 몇백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100만 원, 200만 원 들어가. 그 돈은 어떤 희사단체에서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자체에서 이제 들어온 돈을 이용해서 다 한 거예요. 2억이라는 어떤 돈을 가지고. 네, 그 돈을 그럼 현금 출자도 해주셨네요. 농림부에서 현금도 일부 주셨네요. 그 돈을 이제 비공식 측으로 이해됩니까? 네, 뭔 말인지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이제 개념을 충분히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독이 있어요. 옛날에는 예. 이를테면 이제 컨설팅 비용을 예, 압니다. 한 3천만 원 줄 거 예. 딱 그 영수증에는 한 3천만 원 해놓고 예. 실제로는 한 2천만 원 하고 예, 우리도 이제 나머지 1천만 원 땡기면 현금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뭔 말인지 제가 이제 네. 이야기 들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우리도 사실은 월곶이라는 데는 신도시고 또 배고 신도시 내지는 신이 지금 현재 개발 신흥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월곶의 일부분이 자연 친화적인 마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월곶이 이 정도 된다면 신도시는 여기에요. 나머지 한 80%는 자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저희는 벼농사를 짓고 산과 이마에서 또 뭐 밭농사도 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다도 여기가 있고.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이고, 예, 전 바다도. 앞으로 유명해지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함께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21세기에 이런 어떤 형태를 갖추는 어떤 도농 복합 도시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저같이 여같이 이제 체험마을처럼 이런 어떤 형태의 부분을 만들어 나간다면 아마도 의미 있는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하시고요. 같습니다. 또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릴 것은 만약에 나중에 이런 가서 다 의논해서 그런 것을 이제 결정이 되면 네네. 마을 주민들 거기 뭐 리더들도 하고 뭐 운영에 나갈 분들하고 거기 진행하실 분들 네네. 뭐 가이드 하실 분들 이런 거 다 정하실 거 아니야? 예. 그렇죠. 뭐 그게 명칭이 뭐 가이드가 됐든 뭐가 네. 됐든 이게 정해지면 한번 모시고 예. 실제로 여기 와서 예. 하룻밤 자면서 예. 프로그램을 쫙 한번 해봐요. 돈 내고 한번 로드맵을 한번 해봤어요. 돈을 네. 드려야 해보면은 네.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아 이 사람들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요건 좀 미숙해 보이네. 그렇죠. 거기서 도와하는 거예요. 그치, 우리 그리고 가면은 막 어디 가서 한 농촌 체험하는 사람 딱 그래 보면 말로만 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네. 그렇게 해서 돈 내고 배워야 그게 진짜 막 머리에 쏙쏙 들어오지.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내년에 지원 받아서 오죠. 그렇게 나중에 이제 마을에 가서 이제 그런 건 결정한 다음에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 모시고 예. 그렇게 해서 많이 왔다 갔어요. 저희 단체로 올게요. 강의도 듣고 예. 와서 간단하게 강의도 듣고 네. 이 그러면 땅은 그러면 누구의 땅입니까? 이 땅. 공동조합방에 우리가 돈 벌어서 산 거예요? 와, 대단하시네. 아유. 산 건데 그래서 이제 조금씩 늘려가고. 크게 이제 코로나가 이제 개선 안 됐으면은 우리가 조금 해서 엄청 잘 이거 됐어요. 뭐 했을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좀 투자를 더 해가지고 여기 조금 주위에도 환경도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닥치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거 2년이라는 세월을 아 지금 요즘 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못 왔어요. 코로나가 그러니까 이게 공동사회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이 닥치는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리더들이 골치 아파요.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이제 저버리가 어떻게 할 줄 어떻게 해요? 그분이 그렇죠. 할 수 없어요. 예. 그분들은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 빨리 정리해서 저 팔아가지고 저 나눠주기를 원하죠. 또 근데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나눠주기를 원하는데 그 정관 자체에다가 이게 확 팔아서 할 수 없는 게 해산하게 되면 그 법적으로 해산하는 사유가 정당해야 돼요. 예, 파산 사유. 해산 사유가 정당해야 돼요. 목적을 확실하게 달성했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거기 회원들 중에 뭐 명시적으로 뭐 3분의 2 이상이 뭐 확실하게 뭐 이거 팔아치우자 해서 그렇게 한다거나 그리고 이게 여기가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는 계속 운영이 돼요. 맞아요. 그래야 돼요. 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정관을 만들 때 그런 것을 잘 해서 만들어요.
그 여기 조합원 수는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동네가 그때는 사람이 인구수가 얼마 없었어요. 그때 시작해가지고 우리 동네가 그때 총 사람 수가 43명인가 있었는데 그 중에 34명이 34분 했고요. 34분이 하셨고. 네, 했고 33명이고 지금 한 17년, 8년 흐르는 사이에 이 동네에서 다른 도로 전출한 사람이 한 2사람 있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 다 나이 들어가시고 돌아가신 분들 이제 80 넘어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이제 앞으로 대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죠.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이제 나이 더 들어서 이제 나는 활동 못해서 탈퇴한 사람이 얼마 전에 하나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람은 23.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예, 그 후에 이제 또 그렇게 남아있는데 우리 동네가 그 후에 또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살다 보니까 지금 우리 동네 인구가 한 60몇 명 돼요. 되는데 예,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분들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예. 근데 그냥 참여한다고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 왜냐하면 기득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한 사람이 여기 평균 자산이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계산해 보면 뭐 5천만 원이니까 아니면 얼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한 5천만 원 내고 저기 100원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5천만 원 들을 수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런 형편이고요. 저 우스꽝 얘기입니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산 분배, 예를 들면 파산 분배 이런 부분을 원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여기에 지금 현재 34분이 이 현상을 유지했을 때 이 공동재산에 대한 부분들은 조합원 공동재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당연히. 예,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것이 한 10억이다. 그러면 34 나누기 10억 1분의 1은 아니죠. 예, 이건 아닙니까? 1분의 1은 아니죠.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이 있을 기여도도 것이고요. 있고 뭐 하니까. 네. 그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예. 그런 부분이 평가돼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n분의 1로 똑같이 하면 이거 공산주의지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아니 이게 제가 우스꽝스러운 얘기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조합원으로 계시다가 조합원의 기여도가 있어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10원이었던 자기 어떤 그 이제 조합 그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셔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에 대한 권리에 대한 부분들이 소멸되는 건가 아니면 대를 이어가는 거죠? 그런 문제 때문에 정관을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되고요. 처음에 할 때 그 출자는 아무도 안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출자를 했을 경우 안 했을 경우 틀려요. 예. 출자를 했을 경우에는 출자분만큼의 배당은 당연히 권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자를 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지분이죠. 하지만 출자를 전혀 안 하면은 지분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출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대신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몫은 있을 수 있지. 내 목. 이 재산을 형성한, 이 자산을 형성하는 기여를 가지고 나는 이만큼인데 나는 요만큼 기여했었는지, 요만큼 내가 노력했었는지, 요만큼 했었는지, 이거는 여기 모이신 분들이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해야 돼요. 평가해가지고 나눠야죠. 똑같이 한다고 하면 여기 밤새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 머리 싸면서 누가 고생을 합니까? 근데 돌아가시면 그 소멸되는 게 맞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소멸되는 건가요? 그 대신 이제 이 목 있잖아요. 이 몫을 이제 어떻든 그분도 자기가 여기서부터 요만큼까지는 이제 근무를 하면서 어떤 몫을 자기가 기여를 했으니까 그건 생계형이죠. 그 생계형은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고. 나중에 이 배당형 이거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아니면 뭐 이익들이 생겼다거나 이런 거는 이런 부분은 이거는 똑같이 계산을 해줘야 돼요. 원칙적 계산을 해주고 이거는 돌아갔잖아요. 본인이 돌아가면은 이제 그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들. 무형의 상속 권한이 있네요. 무형의 상속. 아니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맞습니다. 혹여나 그걸 상속받을 수 있는 게 자녀들이고요. 자녀들이 5명한테 똑같이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이 왔을 때 다
다른 사람들 위임장을 다 가져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이 사업이 거의 끝날 때쯤 돼야 돼요. 그렇죠. 파산은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파산의 어떤 결과를 가졌을 때 네. 나머지 어떤 재산권에 대한 이익 분배에 대한 것을 개인에게 배당이 배당에 대한 네. 것을 이유로 나눠줍니다. 네, 어떤 그런 의미도 그렇게 합의해가지고 네. 나중에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합의를 맞습니다. 해가지고 그건, 예, 예. 처음에 협의된 예, 예. 그 기준표를 규약에 의해서 확실하게 예, 예, 예. 잘 만들어 놔야 된다. 예, 그게 충분히 좋은 말씀인 것 같고 네. 이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지금 이제 IMF든 아니면 무슨 뭐 코로나든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시국적인 악재로 인해서 뭐 이런데 이 사업은 보시니까 지금까지 이제 물론 그 도시와의 거리가 좀 근거리는 아니고 원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뭐 하는데 그래도 많이 오시잖아요, 이런 데도. 지금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네, 지금 많이 줄었고 코로나가 아니라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했을 때는 정말 진짜 그 우리는 그 여기서 운영하는 그 기조 그 철학이요 박리담회주의예요. 박리담회주의고 그다음에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요즘은 내가 항상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그만큼 해가지고 뭐그 무한 박스 달라고 거기다 호박 하나를 더 얹어서 거기다 여기 오는 사람들한테 그, 직접하고도 가능하고. 그게 마케팅 수법인데요. 예, 예, 예. 여기 온 사람들한테 그 도시 사람들은 거의 우리 그 생각이 다 그래요. 시골에 올 때 시골 사람들은 뭐 인심이 넉넉해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데 막상 시골에서 와서 보니까 도시 사람보다 더 짜네. 맞습니다. 네? 예. 네. 그렇게 되면 다음에 대한민국에 갈 곳이 거기밖에 없어요? 예. 아마요. 돈 문화가 우리 네. 사회의 어떤 느낌이죠. 내가 손해보지 않는 한 제대로 되는 비용 문제를 부담을 주지 않고. 그렇죠. 호박 하나 더 주는 게 뭐 그렇게 그런 일이네. 대단하겠어요? 그런 거고요. 말 한마디. 이 마케팅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게 철학이 중요한데요. 아, 맞습니다. 그 주민들이 그 교육이 잘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힘들게 손님들이 와서 다 계속 다 해놨는데 어떤 사람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죠. 우리 밖에 여기 선신님들 신부들을 그렇게 하는데 그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부모랑 같이 왔는데 애가 와가지고 수돗물 틀어가지고 좀 물 틀어가지고 그냥 물다가 네. 그러니까 우리 동네 어떤 사람이 저기 섰다가 야 이놈 새끼야 너무 큰일 났네. 물 그거 해가지고 말이야 그거 돈 다 나가는 거